2022년 5월 12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다빈님과 함께 망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더워지지 않았어요, 좀? 네,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학교에 갔다 왔는데. 이제 쭉 더워질 것 같아요. 5월 5일인가? 그때가 이제 여름 들어가는 시기였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제 좀씩 더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쇼핑은 잘하고 계십니까? 쇼핑이요? 네. 옷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름이 되면. 아, 그쵸. 네. 모르겠어요. 여름에 밖에 잘 안 나가서. 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가서 아무래도. 맞아. 우리 같은 사람이 다 그렇지. 앉아서 만화 봐야지. 그쵸. 알겠습니다. 벌써 150편이 되었어요. 2016년부터 제가 이 방송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6년에서 100편까지 오는데 4년 걸렸는데, 지금 50편까지 오는데 다시 한 2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또 망가다를 꾸준히 올리고 있고 다른 코너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이면 아마 200회 특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데 50편을 채우긴 해야겠지만 네네. 특집 때 저희는 항상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할 생각이거든요. 네. 다빈님도 그때 같이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죠? 200편까지 같이 계실라나 모르겠다. 해야죠. 엄청 길어요. 매주 한다고 해도 50편이면 1년이야.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인데, 나중에 200편 특집할 때 같이 라이브 사람들 초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망가다 라이브 토크 200회 되면 뭐 하지? 그래도 200회 특집이니까 조금 긴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5분. 그건 너무 길고, 네. 약간, 모브 사이코라든가, 소다마 사이토의 스바루 같은 것도 하면 재밌겠다 싶고, 아니면, 이미 다 정해놨구나?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죠. 히카루엘 봐도 그런 거 해도, 만화는 많으니까. 히카루엘 봐도 괜찮겠다. 얘기했을 때 재미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 싶네요. 이왕이면 이북이 있는 걸로 해주세요. 네, 다 이북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네. 미르레이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만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 보쿠라노와 나루타루에 대해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이 작가의 벤더미르의 날개란 작품을 적극 추천드린다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키토 모이로 씨의 첫 연재작이기도 하고 향후 그의 작품 스타일을 구축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너무 저보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화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분이 지금 소개해주신 벤더미르의 날개라는 작품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제목을 이제 그대로 읽으면 벤더미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반데미에르노 츠바사거든요. 근데 얘가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루타루는 되게 흥미롭게 본 편이라서 설명해 주신 대로 초기작인 이 작품을 보면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원서로 한번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또 원서로 사서 보시는구나. 네. 여기 원서로 사서 보실 정도의 열정이면 조만간에 망가다 시간에 한번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정식 발매가 안 돼서 약간 하긴 코너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굳이 추천해주지 않으면 안 읽겠지만 그쵸, 보면 완전 재밌는 부합하죠. 만화인데 이제 구하기가 힘들면 그쵸.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구조니까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고 네. 재밌으면은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언젠가는 정식 발매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죠. 지금 하지 마.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고 나서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데다크 좋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데다크에 대한 댓글은 없지? 다들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저희도 읽어드리고 뭔가 우리도 장사를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앞으로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름방학이 시작된 6월 말부터 성수동에 있는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에서 홀로서는 만화생활 4기를 진행합니다. 수업의 주된 내용은 12주 동안 함께 단편 만화를 한 편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만화의 문법이나 맞춤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역사들에 관해서도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화를 직접 그려보고 싶거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오셔서 같이 만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4기부터는 다시 할게요. 특히 이번 4기부터는 거리나 시간, 그리고 만화로 가고 싶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따로 3인팟이 수업하는 것과 개인 레슨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side.b.kr로 오셔서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비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인생 3회차 정도 됐으면 이제 만화 한번 만들어 보실 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면 오프라인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나? 여름에는 무리다. 그래서 겨울에 시간이 되면 갈 수는 있겠는데 여름에는 수업 들어야지 하고 나갔다가 더워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학생분들 많이 들으시라고 제가 여름에 한번 맞춰서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한번 단편 만화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화 한 편 만들어 보는 게 만화 그냥 앞으로 독자로서 즐기는 것도 그렇고 뭐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side.b.kr로 오셔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는 단편 만화 워크숍 홀로서는 만화생활 4기였습니다. 좋은 수업 되시길. 이번 주 우리가 다룰 작품 뭔가요, 다비님?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옛날 만화로 가서 시미즈 레이코라는 작가의 22XX라는 작품을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진짜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이거를 1900년대 22XX라고 읽나요, 평소에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2200XX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쵸? 그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랑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2XX? 네,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다는 확신은 저한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미즈 레이코의 비밀이란 작품 있잖아요. 네, 대표작이죠. 여기 표지에 낚였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 이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어렸을 때 요즘은 안 나올 거예요. 한국에 뉴타입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한글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한국 관련된 소식들을 좀 넣어서 나오는 뉴타입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제가 또 덕후니까 그 매달 샀거든요. 매달 사서 보는데, 사지 않았다. 우리 반장의 애가 보고 나면 돌려봤나요? 과호로 되는 거를 제가 짤짤이로 해서 땄어요. 그 잡지를. 판치기를 해서 내가 돈을 엄청 많이 걔한테 빚지게 한 다음에 내가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말미에 보면 그 매 잡지 말미에 보면 이제 신작 만화 이제 표지와 함께 소개를 해줘요. 이번 달에 뭐 몇 건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시미즈 레이코의 비밀 표지가 거기 딱 나왔어요. 되게 이쁘게 딱 그려져서 나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미지 일러스트가. 네.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이런 나이가 너무 밝혀지는데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 핸드폰 겨우 문자 보내고 뭐 알 찾고 막 이럴 때라 아마 다비님이 안 계셨을 텐데 그래서 계셨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림 표지만 보고 와 이거 그림 너무 예쁘다 하고 이 작품 안에 그림이 다 이런가 보다. 진짜 잘 그린다 하면서 일권을 샀는데 이제 안에 내용이 사뭇 많이 달라서 실망했던 기억이 이 작가한테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만화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나서 보고 나면 정말 재미있는 만화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뭐 그때는 되게 실망했죠. 왜냐면 그 일러스트처럼 그려져 있기를 바랬거든.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미즈 레이코라는 작가가 아주 오래된 작가란 말이죠. 옛날 작가야.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인생 3회차 정답이님. 이 나이에 시미즈 레이코를 안다는 것도 뭐 좋아, 알 수 있지. 뭐 유명한 작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단편인 투투XX라고 합시다. 우리는 네. 투투XX를 소개하자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투투XX 말고 또 시미즈 레이코가 비밀 같은 장편 하기 전에 단편으로 연재한 것들을 묶어서 애장판으로 나온 게 있어요. 구작들을 묶어서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얘가 특히 평이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애장판 시리즈가 지금이야 뭐 리디북스며 여러 사이트에 이북으로 나와 있는데 네. 몇 년 전에는 얘가 한동안 절판되어 있었고 이북도 안 나왔어서 조금 프리미엄 가격에 붙어서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엄청난 프리미엄도 아닌데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어서 이 시리즈가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애장판 세트로 나온 거는 못 사고 조금씩 한 권씩 시리즈를 긁어 모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처절하다. 네, 진짜 처절하게 모았는데 그 중에 투투XX가 애장판 중에 거의 저한테 제일 처음 구한 책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얘가 190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된 만화고 또 시미즈 레이코 만화들 중에서도 조금 초기작에 속해서 그런지 당시에 SF식 세기말 감성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오랜만에 약간 오래된 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시미즈 레이코 작품들은 표지가 다 이뻐요. 이분이 일러스트를 진짜 잘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장식해놓기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사면은 이렇게 놔두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는 게 뭔가 내가 우아한 뭔가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인데 혹시나 이 작품을 보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지금은 이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 22 영어 XX 검색하시면 시미즈 레이코 베스트 애장판이라고 해서 뜹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투투XX 이 책 안에는 이거 말고도 시미즈 레이코의 다른 단편 만화의 세기말의 연인들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투XX의 스토리 라인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제 스토리가 인간형 로봇이자 현상금 사냥꾼인 잭은 로봇이지만 인간과 같은 식욕을 느끼는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녀 유괴범을 잡아 현상금을 벌기 위해 라롱주라고 하는 밀림 속에 루비라는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롱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왕녀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루비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녀는 낮에는 가련한 짧은 머리의 소녀이지만 밤에는 미녀로 변신해서 유혹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녀는 식사를 신성한 의식으로 여기며 인육을 먹는 포트리스인이라고 그 작품 내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잭과 루비는 서로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자신이 로봇이란 사실을 알기 전 포로로 잡혀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료의 아사를 지켜봐야 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잭과 그리고 그런 그를 잡아먹으려다가 사랑에 빠진 루비 그리고 그런 그들이 라롱주라는 정글에서 왕녀를 찾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진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뭔가 키포인트로 작가가 잡은 내용은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식욕 여기서 식욕은 그냥 먹기 위한 게 아니고 뭔가 먹기 위한 욕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돼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비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일단 저는 시미즈 레이코의 좀 오래된 팬이고 또 이 시기 시미즈 레이코의 작화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먼저 그림이 되게 멋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원래 표지에서도 그렇지만 그 만화 본문에서도 작화의 힘을 되게 많이 주는 작가긴 한데 여기서도 진짜 인물들을 엄청 멋지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았고 또 이 만화가 앞서 말한 대로 또 인육을 먹는 카니발리즘이라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소재를 거침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단편이 추후 시미즈 레이코의 작품에 또 영향을 조금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냥 요즘 볼 수 없는 감수성이잖아. 그쵸, 그리고 세기말 감성. 요즘 볼 수 없는 연출 방식. 그리고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순정 만화풍의 이런 연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다루고 있는 소재, 아까 카니발리즘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즘에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느끼지만 제가 먹을 때 보면 제가 미친 듯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거의 짐승이 된 것처럼 꾸역꾸역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먹을 때.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나 너무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다 육류 같은 걸 제가 먹으니까 내가 먹은 만큼 값어치를 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자주 해요. 남한테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런 지점이 있어서 좀 몰입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이 뒤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는 행동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대 사회나 예전이나 뭐 과거나 지금처럼 SF 세계관이나 모든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많이 표현해요. 뭐 말로 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여기 나오는 서로가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그쵸. 방식들이라서 그런 지점에서 좀 신선했어요. 손을 잘라서 먹으라고 준다라는 그 기획도 좀 설정도 좀 신선했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완전 또 내 스타일이라 보기 좋았더라. 뭐 그런 지점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남자 캐릭터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슬슬 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 네. 저도 기시베 이제- 로아는 아니야. 그쵸. 기시베 로아는 제 스타일이고. 어쨌든 이 투투XX의 표지 일러스트를 장식하고 있는 주인공인 안드로이드거든요. 잭 나이젤이라는 이름의 안드로이드인데, 시미즈 레이코의 다른 구작 애정판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고. 이 똑같은 캐릭터가 네, 나와요? 잭이 나오는데, 세계관을 공유해요? 네, 세계관을 공유하는데 내용이 완전 이어진다기보다는 약간 평행우주 느낌? 설정은 비슷한데 평행우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잭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나와요. 걔의 이름이 엘레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파트너라는 건 애인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같이 나와요. 걔네 둘이 세트로. 그래서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잭과 엘레나 시리즈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그 시리즈의 다른 만화들에서는 잭이 되게 엘레나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좀 어벙벙하고 바보 같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본 투투XX는 잭이 엘레나를 만나기 전의 내용을 다루는 약간 외전격이라서 그런지 조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 얘가 이제 이 잭이란 캐릭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네.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그쵸. 나중에 이제 그 내용 어차피 스포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안드로이드 로봇이니까 자기가 뭔가 먹어야 되는 그 장치를 떼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욕망 이런 게 사라져서 애가 바보가 됐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랑 다니게 되면서 이 엘레나한테 휘둘리면서 그냥 그렇게 바보로 사는 거지. 나름의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애가 되는구나. 쟤 불쌍하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구나. 근데 여기선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 투투XX 처음에 보면은 그 페이지 딱 넘기면 썸네일 되게 크게 이미지가 나오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네. 그게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아마 업데이트 되면 썸네일로 쓰고 있는 그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 페이지 이쁘네. 그리고 잘리는 부분도 잘 가이드라인 돼 있어서 이걸로 그 썸네일 써야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잭이 쫙 이렇게 손바닥 쫙 펴고 있잖아. 네. 그 장면에. 근데 거기에 계속 뭔가 시선이 가면서 되게 그 손이 너무 애처로운 거야. 아까 앞에 나왔듯이 그 루비가 이제 손 먹으라 하면서 주고 가잖아. 그 장면 때문에 그런지 되게
그지. 그러고 나서 그 썸네일 보니까 너무 섬뜩해서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식욕이랑 사랑이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일단, 식욕은 거의 만화가 시작하면서부터 제시되는 키워드 느낌인데, 초반에 이제 잭이 프레디라는 친구랑 만나는데, 이 프레디가 그 잭하고 같이 감금돼서 죽어버린 그 인간의 동생이에요. 걔를 만나는 장면에서 되게 재밌는 대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잭이 네 형이 죽은 건 안 된 일이지만 그때는 나도 내가 사람인 줄 알았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잭하고 프레디의 형이 갇혀 있다가 로봇인 잭만 그때 살아남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프레디의 형은 잭한테 먹힌 거라는 그 회상서술이 이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막 나왔던 시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래요? 네, 스미즈 레이코의 만화를 대표작인 비밀로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비밀에서도 카니발리즘 사건이 후반부에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나와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쵸. 이 그 투투XX 초반의 서술을 보고 아 여기서는 비유로 먹혔다는 말이 나왔지만 분명히 뒤에 그 인간을 먹는 이 인육을 먹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런 대사라든지 이제 같이 갇혀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우리 다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게 그쵸. 뭐 풀조각이든 뭐 동물이든 뭐 짐승이든 어쨌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뭘 먹을 때 너무 그 흥분하면 원래 식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마다 막 흥분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고기를 계속 먹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왜 먹고 있지?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이거 고기 안 먹어야지 이러다가도 이런 거 좀 줄여야지 이러다가 또 막상 앞에 가면 완전 너무 맛있게 흥분에 휩싸여서 내가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지? 왜 이게 진짜 본능이라는 건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못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밥 먹을 때 속으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저도 항상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뭐 식당 밥 먹을 때 이럴 때는 그냥 그렇진 않지만 뭔가 뭐 어디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뭔가 좀 거하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치운 만큼의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카니발리즘 그거 보고 나서는 뭐랄까 근데 카니발리즘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왜냐면 카니발리즘은 약간 축제격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요즘 이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남극이나 북극 같은데 이제 추락한 비행기 거기 생존자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 같은 거 조난당한 배 있잖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하트 오브 씨 같은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 조난된 상황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만약에 방금 다비님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그런 내용의 행동을 했었더라고 해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걸 몰랐는 상황에서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행동을 내가 로봇이라서 안 해도 된다는 걸 몰랐었다는 거. 그 상황 때문에 트라우마가 분명 존재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되게 뭐랄까 그런 지점 때문에 이 캐릭터가 되게 차분해진 캐릭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철학과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침묵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좀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루비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뭔가 다 좀 뭐 입체적이란 느낌보다는 작가가 뭔가 정리를 해서 낮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밤에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다비님이 여주 루비라는 캐릭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낮에 보이는 모습과 밤에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보다는 약간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해보자면 그 포트리스인이잖아요. 이 라롱주 일대에 사는 포트리스인이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자로 변하는 되게 특이한 종족인데 여기서 사실 작가의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한 게 시미즈 레이코가 예나 지금이나 무성 아니면 중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캐릭터를 다루는 걸 진짜 좋아해요. 국내에 나오는 시미즈 레이코 만화를 제가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단편 2개인가? 2개 빼고. 아니, 궁금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도대체? 돈이요? 돈. 안 먹어요. 안 먹고 만화 보자. 무슨 소리야, 인스타에 맨날 케이크로 맨날 올라오는데. 어쨌든, 좀 신기한 분이야,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단편 2개인가? 그거 빼고 거의 대부분의 만화에서 중성, 양성 아니면 무성의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투투XX에 나오는 루비라는 캐릭터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아침에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신연령도 조금 어려지는 그렇게 보인다는 소녀로 보이죠. 소년으로 보이고 그 밤에는 완전 수녀가 되는 설정인데 사실 이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시미즈 레이코의 다른 장편 연재작인 달의 아이라는 작품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장편이다 보니까 훨씬 드라마틱하게 변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루비라는 캐릭터가 그 달의 아이의 주인공인 그 캐릭터 약간 전신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루비라는 캐릭터가 이게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낮에 이 루비가 보이는 모습은 좀 더 이성적이면서도 뭔가 루비라는 이 캐릭터가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에 좀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성별을 떠나서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밤에 보이는 모습은 훨씬 더 본능적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의 설정들이 밤에 쭉 몰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잭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어쨌든 본능적인 거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양면성 그리고 그게 밤과 낮이라는 걸로 대비되게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단편에서도 이런 모습을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대비되는 모습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작품이다 보니까 그걸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완전 성별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캐릭터가 대비되는 거를 이 작품에서는 루비랑 캐릭터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생명을 해치면서 이어지는 먹는 행위, 시계에 대한 잭하고 루비의 관점이 되게 천양지차잖아요. 잭은 천양지차가 뭐죠? 완전 다르다.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네. 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 네. 잭은 이제 먹을 필요가 사실 없는데 계속 이제 이어지는 욕구가 있으니까 이어지는 자기의 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다 못해 맨날 괴로워하고 그에 비해서 루비는 이제 뭘 먹을 때마다 긴 기도를 올리면서 식을 되게 신성한 걸로 과거를 전승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투투XX에서는 포트리스인이라는 종족으로 식인 풍습이 국한되어 있지만 옛날 신화 같은 데 찾아보면 뭔가를 약간 경배해서 그 경배하는 대상이 모든 속성을 내려받으려고 그걸 먹는다는 일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트리스인들도 그거하고 비슷한 관점 플러스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먹는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고 또 사실 포트리스인들이 먹을 게 사람밖에 없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시미즈 레이코가 그런 걸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되게 뻔뻔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의문을 사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다기보다는 다 보고 나서 그런 의문이 들었고 또 안 그러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그쵸.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잭하고 루비가 안드로이드하고 포트리스인이라는 그 종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이 차이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후반에 발생하잖아요. 프레디한테 이제 갇혀서 지하 감옥에서 못 나오는 잭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되니까 루비는 잭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몰라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루비가 자기 손을 잘라서 던져주잖아요. 네. 이 장면 보고 아 그러게 로봇이라고 빨리 좀 말하지 싶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사실 이 만화가 이 장면 그리려고 달려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 이제 비극이 안 일어났겠지. 네,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같이 들어갔게 루비가 그 굴소로 같이 들어갔겠지. 그래서 풀어주고 이랬을 건데 뭐랄까. 근데 뭐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몸 섞고 살던 사람들 사이끼리도 이렇게 모든 걸 다 말하면서 살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미리 해줬으면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거를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오해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극이라는, 어차피 이 작품도 비극이잖아요. 네. 비극이라는 소재가 되려면 양쪽 다 양립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잭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막 중간중간에 약간 웃기기 위한 이렇게 위트 있는 모습들도 좀 보이죠. 여유 있는 위트 있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침묵이라는 키워드 그걸로 좀 포장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계속 이게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이불 같은 게 이 사람을 계속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어. 이불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위한 도구로서 작가가 이 잭이라는 캐릭터의 눈을 안 보여줘요. 선글라스 쓰고 있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근데 원래 독자들이 캐릭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정 만화를 보면 눈을 그렇게 이쁘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을 안 보이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좀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는 행동도 차분하게 만들어서 이 캐릭터의 뭔가 그 푹 침묵해 있는 그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네. 이거 작품 요거만큼 볼 때까지 누가 그걸 손을 잘라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못하죠, 요즘 사회에서 본인들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근데 루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처절한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선글라스 얘기를 해주셔서 말인데 잭과 엘레나 시리즈에서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요. 근데 다른 단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 만화는 잭하고 엘레나가 만나기 전의 내용이라서 아직 그게 안 다뤄진 시점인 것 같고. 말하지 마. 뭔가 바보 같은 이유일 것 같아. 저희 오늘 하는 얘기 듣고 또 이 만화 22XX 보고 시미즈레의 구의 다른 단편들 궁금해진 분들은 잭과 엘레나 시리즈를 통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왠지 거기 잭은 바보 같을 것 같아서. 살짝 바보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유예요, 나름.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만화 얘기로 돌아와서 끝까지 22XX를 다 보면 이 만화가 슬프고 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먹는다는 행위를 살짝 섬뜩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생명을 이제 해치면서 이루어지는 먹는다는 행위를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가볍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지를 되게 쓸쓸하게 꼬집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잭이 크리그랜드 왕녀권으로 받은 상금으로 식욕을 제거를 하고 또 더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결말이 이 만화의 결말인데, 거기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대사가 뭔지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이 마지막 대사까지 포함해서 완성도가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22XX가 애장판 시리즈 중에서도 조금 고평가 받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작품 시작할 때부터 랄프 월드
MSN이었나? 네, 누구 인용하잖아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 뭐 식사에 관한 글을 인용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장들에 보면은 양심, 뭐 도축장, 공범, 동물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딱 봐도 작가가 어떤 시점으로 노골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맞아요. 작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미 딱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를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네. 행위에 있어서 요즘 저는 되게 뭐랄까 맛있게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무 과대하게 과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어요. 먹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은 더욱 맛있고 더욱 재밌고 더욱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었으니 나의 지금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이 정도는 희생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되는 장면을 이 사람이 보지 않도록 뭐 도축장이라든지 다 그런 데서 다 이미 해결을 하고 이 사람 앞에는 음식으로만 딱 갖다 주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모순,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좀 어려운 문제라 제가 곧바로 전 이렇게 생각한다 당장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전 이 작품 보면서 그런 지점에서는 좀 고민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층위가 한 층이 더 생겼다? 라는,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 보면서. 맞아요. 저도 다시 보니까 사실 이거를 잘 안 보거든요. 투투XX를 왜? 재밌던데. 구작 애장판 중에서 거의 제일 안 봐요. 너무 깔끔하게 끝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보고 약간 저도 먹는 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평소보다 더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보니까 되게 좋긴 했어요. 근데 또 한동안 안 보고 살지 않을까. 뭔가 나는 시미즈 레이코 작품들을 보긴 봤는데, 그러나 네. 이게 확 끌린다는 느낌은 든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일러스트의 상처. 표지에 낚였어! 이거에 대한 그게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투투엑스는 좀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깔끔하게 딱 끝나니까, 시미즈 레이코 작품들이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잘 안 끝납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뭔가 이렇게 질질질 끌리는 지점들이 있고, 뭔가 설명 안 해주는 지점도 많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투투XX가 이제 뒤에 아까 얘기 들었듯이 세기말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이 작품도 좀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단편들은 좀 깔끔하게 끝나나? 네. 장편들과 달리?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의 단편 작품도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단편이 깔끔해요. 비교적.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왜? 도대체 왜 다 가지고? 좋아하니까. 아니, 옛날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옛날 만화 얘기를 하면 즐거운데,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최신 만화 얘기를 위주로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최신 만화를 제가 많이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신 만화 재미있는 거 몇 편 하다가 이렇게 완전 옛날 거 한 번 하면 전환되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옛날 만화인 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북이나 책으로 소장할 수 있게 요즘 그쵸. 판매를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건 지금 판매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소개해 주셔서 안 그랬으면 안 봤을 만한데, 이미 1990년대 후반이면은 지금까지 잊혀질 만한데, 소개를 해 주셔서 보게 됐고, 또 이 시미즈 레이코의 새로운 면을 좀 본 것 같아서 이렇게 깔끔히도 끝낼 수 있군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망가다 시간에 시미즈 레이코의 투투XX, 저는 2200XX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얘기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먹는 얘기 해야죠. 방금 전까지 맞아요. 먹는 거에 대한 고찰 이런 얘기 했지만 깔끔한 마무리.
음식 얘기를 해서 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이제 다비님이 이것저것 먹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뭘 드시고 계십니까 요새 집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토마토 참치국수도 괜찮고 네. 사실 저는 여름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마파두부는 여름에 먹고 싶어요. 더울 때. 마파두부? 네, 그래서 마파두부 덮밥. 고기 안 넣고 비건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그 뭐지? 네. 우리 그 만나는 모임이 뭐죠 그거? 만화사교 진짜 클럽? 오늘 피곤한갑다. 생각이 성수동 만화사교 클럽? 성수동 만화사교 클럽 할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저희가 마파두부 사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거 어차피 중국집 가면 팔 거 아니야. 어느 중국집이든. 감사합니다. 네. 가서 한번 오늘 식사할 때 됐으니까 한번 밥을 한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 5월 12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 클래식 망가다. 오늘은 시미즈 레이코의 투투XX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비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